연락 끊기, 그 침묵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아마도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나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나의 존재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연락 두절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러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연락 끊기가 제공하는 가장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리고 오직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 관계 속에서는 처음으로 말이죠. 이것은 반복되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아끼던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혼란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애정을 거두거나 당신의 존재를 무시할 때 물리적으로든 디지털 세상에서든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한 당신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곁에 당신이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그 패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행동이 그 동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락 끊기란 당신의 가치가 폄하되는 곳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전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켜지는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연락을 끊을 때 당신은 사랑이나 연민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잘못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그 에너지로 향하는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롭게 했던 그 관계의 방식에 더 이상 응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감정적인 미성숙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그 감정적 절제력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의 첫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장난을 칠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들의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침묵을 깨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충동은 당신이 세운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단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 애착은 중독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두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거리두기뿐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배신감 없이도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사랑이란 것이 반드시 변덕과 고통으로 포장될 필요는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 한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로부터도
나 자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찰하고 재건하고 다시 정렬할 수 있는 공간.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외면해 왔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한계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위해 나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로 결심하는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는 조건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상대방이 돌아와 사과하거나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연락 끊기 기간 동안 되찾아야 할 바로 그 힘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고통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며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면 애초에 연락 끊기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가장 크고 명확한 대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로도 드러낼 수 없었던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명 대신 평화를, 혼돈 대신 명확함을, 감정적 의존 대신 자기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 아픔을 기꺼이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똑바로 통과해 걸어가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시적인 불편함의 저편에는 단순한 안도감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언제나 굳건히 설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이 마주할 가장 힘든 싸움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낭만화하고 혼란을 향수로 바꾸며 이염 신호마저도 드물게 찾아왔던 따뜻한 순간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하이라이트 편집본을 무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 새벽 2시에 나누던 은밀한 대화들을 떠올립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마음은 특히나 그 기억의 파편들이 이야기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환상은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위안을 주기 때문이죠. 환상은 거의 완벽했던 이야기의 버전을 제공합니다. 딱 한 가지만 달랐더라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거의라는 말은 위험한 단어입니다. 거의는 당신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거의는 당신이 끝내 얻지 못할 마무리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거의는 사랑이란 본래 고통스럽고 변덕스러우며 고난을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연락을 끊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를 이상화하기는 쉽습니다. 거리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가거나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그 자리에는 진공 상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빈 공간을 의미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명확함은 언제나 대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이 애써 변명하며 예면했던 것들을 직시하기로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나?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곁에 있어 주었나? 그 사람은 나를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었나? 아니면 나는 항상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기분이었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상처였어. 그건 나를 혼란스럽게 했어.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악당으로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갈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환상 속 주인공으로 그리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 갈망은 사실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좋았던 시절에 당신이 느꼈던 감정, 그 희망, 그 감정적 절정에 대한 갈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잠재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하게 버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환상으로의 끌림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늦은 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혹은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스스로를 현실에 붙잡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사실로 돌아오세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관계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 성숙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힘이란 그들이 그립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리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더 적은 것을 받아들였던 과거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언제나 속삭일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고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당신에게 몇 번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똑같은 고통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환상의 필름을 되감는 것을 멈추고 진실의 필름을 재생하기 시작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음이나 혼돈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묻어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왕 폭풍우를 겪어야 한다면 그 끝에서 더 강해져서 나오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당신의 고통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치유란 수동적인 것이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며 단지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부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단순히 거리를 둔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 폐허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를 일종의 연료로 바꾸겠다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쓴 마음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성장이 그 정도의 강렬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뇌는 안도감을 찾을 방법을 모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일시적인 위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피상적인 성취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런 것들은 고통을 잠시 가려줄 뿐 그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 감정적 에너지를 안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연락하고 싶어 할 만큼의 열정이 있다면 나에게는 온전히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의 힘 또한 있다. 고통 속에서의 생산성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당신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일어나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 무게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몸은 그가 감정적으로 결코 주지 못했던 강인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시 책을 집어들고 강의를 시작하고 글을 씁니다. 단순히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버려졌던 당신의 일부를 재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당신은 운동을 한 세트 더 해내거나 1시간 더 공부하거나 당신 자신에게 한 걸음 더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통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유용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절이나 실현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으로 정의되는 정체성 말입니다. 솔직히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것은 종종 이전 관계에서 가장 결여되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의 삶에 바치고 있는 그 헌신 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느끼지만 더 이상 너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거야. 당신은 고통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그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고 절제력을 깊게 하며 너무나 풍요롭고 의도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서 설령 그가 돌아온다 해도 그가 떠났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은 강해집니다. 상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당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밀어붙이도록 허락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모든 아픔의 순간을 행동의 순간으로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책임임을 결심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훈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통이 교훈이었고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가 바로 교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연락 끊기가 단지 공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침묵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감정적 소음에 익숙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락 끊기 동안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힘이며 고요함으로 위장한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위험 있는 일 중 하나는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문자 메시지나 분노의 폭발이나 마무리를 위한 애원보다도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이 내어준 것들의 가치를 몰라줄 때 때로는 당신이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으며 굳건한 침묵, 힘이란 시끄러운 것이고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해야 하며 마지막 말을 남기거나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이 절제에 있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없이 떠나는 것, 당신의 에너지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이해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존중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폭죽도 폭발도 없이 그저 조용히 놓아주는 것에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침묵은 당신이 계속해서 나타나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 당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그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리라 예상했던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고통을 견뎌냈던 버전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메아리치고 오래도록 남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찰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의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 인정을 구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부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감정적 분리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고요한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당신이 깊이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당신 자신의 안녕을 더 소중히 여길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필요했던 방식으로 결코 나타나주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에 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멈춥니다. 이 감정적 분리의 단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치거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확고하고 뿌리 깊으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기분을 좌우했던 문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독하려 했으며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감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매일 그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분리가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들이 더 이상 똑같은 고통이나 갈망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때 상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건강한 것, 더 진실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지점에 도달하는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좌절도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가슴이 부재의 고통으로 저려오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과연 분리가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성장에 계속 전념한다면,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 준다면 분리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의 의견이 더 이상 당신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외로움을 정의하지 않을 때, 현재가 마침내 충분하기에 더 이상 과거에서 답을 찾지 않을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강해 보이기 위한 연기나 가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진정한 변화이며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분리되는 순간 많은 경우 그들이 돌아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의 평화, 결핍의 부재, 필요의 사라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명을 지르던 침묵은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지만 그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변했고 당신의 경계는 견고하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선택받기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신의 감정은 신성하고 당신의 마음은 무관심이 아닌 온전한 현존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을 배웁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알고 그런 종류의 명확함을 맛보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무리를 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내면에서 그 장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반영하는 삶을 쌓기 시작합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것이 치유가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향, 즉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거에 잊고 있었던 모든 것이 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 다시 일어선 사람,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고 다시는 그것을 잊기를 거부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연락 끊기, 그 침묵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아마도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나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나의 존재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연락 두절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러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연락 끊기가 제공하는 가장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리고 오직 당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 관계 속에서는 처음으로 말이죠. 이것은 반복되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아끼던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혼란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애정을 거두거나 당신의 존재를 무시할 때 물리적으로든 디지털 세상에서든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한 당신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곁에 당신이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그 패턴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행동이 그 동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락 끊기란 당신의 가치가 폄하되는 곳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상대를 조종하려는 전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켜지는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연락을 끊을 때 당신은 사랑이나 연민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잘못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그 에너지로 향하는 접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롭게 했던 그 관계의 방식에 더 이상 응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감정적인 미성숙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그 감정적 절제력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의 첫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장난을 칠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들의 메아리가 귓가에 맴돌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침묵을 깨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충동은 당신이 세운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단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 애착은 중독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두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거리두기뿐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배신감 없이도 불편함을 견뎌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에게 사랑이란 것이 반드시 변덕과 고통으로 포장될 필요는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 한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로부터도
나 자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찰하고 재건하고 다시 정렬할 수 있는 공간.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가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외면해 왔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한계를 늘리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위안을 위해 나의 기준을 낮추지 않기로 결심하는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치유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는 조건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상대방이 돌아와 사과하거나 당신의 고통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연락 끊기 기간 동안 되찾아야 할 바로 그 힘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이 고통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며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면 애초에 연락 끊기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가장 크고 명확한 대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로도 드러낼 수 없었던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명 대신 평화를, 혼돈 대신 명확함을, 감정적 의존 대신 자기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 아픔을 기꺼이 느끼십시오. 하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똑바로 통과해 걸어가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을 빚어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시적인 불편함의 저편에는 단순한 안도감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언제나 굳건히 설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이 마주할 가장 힘든 싸움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낭만화하고 혼란을 향수로 바꾸며 이염 신호마저도 드물게 찾아왔던 따뜻한 순간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하이라이트 편집본을 무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 새벽 2시에 나누던 은밀한 대화들을 떠올립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마음은 특히나 그 기억의 파편들이 이야기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시간 동안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환상은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위안을 주기 때문이죠. 환상은 거의 완벽했던 이야기의 버전을 제공합니다. 딱 한 가지만 달랐더라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거의라는 말은 위험한 단어입니다. 거의는 당신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고 거의는 당신이 끝내 얻지 못할 마무리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거의는 사랑이란 본래 고통스럽고 변덕스러우며 고난을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것이었다면 애초에 연락을 끊을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를 이상화하기는 쉽습니다. 거리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걸어나가거나 당신이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그 자리에는 진공 상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빈 공간을 의미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명확함은 언제나 대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이 애써 변명하며 예면했던 것들을 직시하기로 선택할 때 찾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나?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곁에 있어 주었나? 그 사람은 나를 감정적으로 지지해 주었나? 아니면 나는 항상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기분이었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상대방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상처였어. 그건 나를 혼란스럽게 했어.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아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악당으로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갈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환상 속 주인공으로 그리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 갈망은 사실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좋았던 시절에 당신이 느꼈던 감정, 그 희망, 그 감정적 절정에 대한 갈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잠재력이 아닙니다. 사람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하게 버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동안 환상으로의 끌림은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가장 강해질 것입니다. 늦은 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혹은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을 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 스스로를 현실에 붙잡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사실로 돌아오세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관계는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줄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 성숙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힘이란 그들이 그립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리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더 적은 것을 받아들였던 과거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언제나 속삭일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고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당신에게 몇 번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똑같은 고통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환상의 필름을 되감는 것을 멈추고 진실의 필름을 재생하기 시작하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연락을 끊는 과정에서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음이나 혼돈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묻어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왕 폭풍우를 겪어야 한다면 그 끝에서 더 강해져서 나오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당신의 고통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치유란 수동적인 것이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며 단지 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부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단순히 거리를 둔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 폐허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를 일종의 연료로 바꾸겠다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쓴 마음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성장이 그 정도의 강렬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뇌는 안도감을 찾을 방법을 모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일시적인 위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피상적인 성취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런 것들은 고통을 잠시 가려줄 뿐 그것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 감정적 에너지를 안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연락하고 싶어 할 만큼의 열정이 있다면 나에게는 온전히 나만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의 힘 또한 있다. 고통 속에서의 생산성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당신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일어나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 무게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몸은 그가 감정적으로 결코 주지 못했던 강인함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시 책을 집어들고 강의를 시작하고 글을 씁니다. 단순히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버려졌던 당신의 일부를 재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를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SNS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당신은 운동을 한 세트 더 해내거나 1시간 더 공부하거나 당신 자신에게 한 걸음 더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고통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유용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절이나 실현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으로 정의되는 정체성 말입니다. 솔직히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것은 종종 이전 관계에서 가장 결여되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 자신의 삶에 바치고 있는 그 헌신 말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너를 느끼지만 더 이상 너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거야. 당신은 고통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그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고 절제력을 깊게 하며 너무나 풍요롭고 의도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서 설령 그가 돌아온다 해도 그가 떠났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신은 강해집니다. 상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당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으로 밀어붙이도록 허락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모든 아픔의 순간을 행동의 순간으로 바꿈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치유가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매일의 책임임을 결심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훈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통이 교훈이었고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가 바로 교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연락 끊기가 단지 공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가 시작된 신성한 땅이었습니다. 침묵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감정적 소음에 익숙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락 끊기 동안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고 힘이며 고요함으로 위장한 자기 보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위험 있는 일 중 하나는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문자 메시지나 분노의 폭발이나 마무리를 위한 애원보다도 더 크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이 내어준 것들의 가치를 몰라줄 때 때로는 당신이 되돌려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으며 굳건한 침묵, 힘이란 시끄러운 것이고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해야 하며 마지막 말을 남기거나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이 절제에 있다면 어떨까요? 드라마 없이 떠나는 것, 당신의 에너지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전체적인 역학관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이해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존중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폭죽도 폭발도 없이 그저 조용히 놓아주는 것에는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침묵은 당신이 계속해서 나타나 주기를 기대했던 사람, 당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그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리라 예상했던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오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고통을 견뎌냈던 버전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메아리치고 오래도록 남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찰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종류의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 인정을 구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부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감정적 분리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고요한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은 당신이 깊이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당신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보다 당신 자신의 안녕을 더 소중히 여길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필요했던 방식으로 결코 나타나주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에 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을 멈춥니다. 이 감정적 분리의 단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치거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확고하고 뿌리 깊으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기분을 좌우했던 문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독하려 했으며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감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매일 그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분리가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들이 더 이상 똑같은 고통이나 갈망의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때 상상했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더 건강한 것, 더 진실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 지점에 도달하는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좌절도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가슴이 부재의 고통으로 저려오는 밤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과연 분리가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성장에 계속 전념한다면,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 준다면 분리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의 의견이 더 이상 당신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외로움을 정의하지 않을 때, 현재가 마침내 충분하기에 더 이상 과거에서 답을 찾지 않을 때, 당신은 감정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강해 보이기 위한 연기나 가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진정한 변화이며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의 회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분리되는 순간 많은 경우 그들이 돌아오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의 평화, 결핍의 부재, 필요의 사라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명을 지르던 침묵은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지만 그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변했고 당신의 경계는 견고하며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선택받기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신의 감정은 신성하고 당신의 마음은 무관심이 아닌 온전한 현존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을 배웁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알고 그런 종류의 명확함을 맛보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무리를 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내면에서 그 장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반영하는 삶을 쌓기 시작합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것이 치유가 자연스럽게 이끄는 방향, 즉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거에 잊고 있었던 모든 것이 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 다시 일어선 사람,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기억해내고 다시는 그것을 잊기를 거부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연락 끊기, 그 침묵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의